친구들이랑 뭐 지인들이랑 술을 먹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바로 알아봤던 것 같아. 저는 한 300만 원? 이 정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 그게 진짜 많이 벌었어. 그냥 하루 3,000만 원? 네. 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포토제니어 굿즈를 하고 있는 손한솔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잠옷이랑 요 컵이랑 그리고 제 이불 만드시는, 그쵸? 네, 처음에 시작한 게 친구로 해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라이프 스타일로 해서 이제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근데 잠옷을 입고 제 그냥 좋아서 영상에서 최초로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이랑 컨텐츠 찍는데 어색할까봐 그럼 저희 잠옷을 입고 찍을까요? 제가 2인데도 이예요? 네, 되게 아이실 것 같은데. 2인데 그 2가 되게 조금 뭔가 아이가 될 정도로 조금 제가 왜 모시고 싶었냐고 네. 하면 브랜드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 되게 사업 좋아서 하는 것 같다, 재밌어서 시작한 것 같다, 이게 느껴지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정말 하고 싶어서 진짜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죠. 뭔 모르고. 근데 원래 사진 작가셨죠? 네, 전공이 포토그래퍼. 사진. 그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에 이제 사진 일을 상업적으로 계속 하고 싶다 이러면 그 상업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에 어시스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보통은 그렇게 네네. 들어가서 막 일을 하는데,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어시 생활이 되게 힘들고 진짜 빡세다면서요. 네. 그래서 빡센 거는 사실 버틸 수 있겠는데, 저는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게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 뭐 월세 값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열정 페인. 예, 그 당시 좀 그래서 제가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나는 그냥 사진이 좋은 거야. 내가 뭐 누굴 찍고 사람들을 찍고 이런 게 좋은 거지, 유명한 연예인으로 해서 이런 완전 상업을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나는 사진 찍으면 행복하네. 근데 내가 찍은 사진으로 오래 하고 싶다. 그러면 사진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 제품으로 뭘 만들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다가 일반 대중들한테 내 사진을 많이 소비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각했을 때 생활에 쓰임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 생활에 쓰임이 있는 것 중에 큰 게 뭐가 있나? 할까? 이불이 있더라고요. 그 제일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됐고,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저는 술 먹는 거 좋아하는데 네. 이제 친구들이랑 뭐 지인들이랑 술을 먹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바로 알아봤던 것 같아요. 오. 저는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몰랐다가 네. 그냥 검색하고 그냥 주위에 다 물어보고 해서 그냥 떠오른 아이디어를 바로 실행을 한 거네요. 그쵸. 이거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 브랜드가? 이제 딱 5년. 오,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 시작하셨네요? 본격적으로 딱 시작한 게 20년이니까 네. 시작을 할 때 코로나가 됐어요. 그때 딱 코로나 때문에 인테리어 관심. 네, 그게 싹 늘었을 때 와. 뭐 덕을 본 거죠.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브랜드를 만들 때는 포토그래퍼로는 어느 정도까지 한 거예요? 포토제니어 굿즈를 하기 직전에는 네.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어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가고 회사의 하우스 포토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거기 나와서는 이제 맛땡킴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저 완전 초창기 때 거기 네, 완전 그 초창기 때. 쇼핑몰로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쇼핑몰이랑 이렇게 브랜드랑 같이 할 때 거기서 이제 좀 잠깐 일하다가 나와서는 F&B 사업하고 하는 그런 네네. 스타트업의 미디어 팀이라서 거기서는 뭐 그냥 다양한 사진들, 컨텐츠 뭐 사진들. 행사 가면 그런 것도 찍고 해서 거기서 또 일을 하다가 나와서 뭐 혼자서 프리랜서로 좀 일을 하다가 포토제니어 굿즈를 하게 된 케이스. 오. 그러면은 프리랜서 할 정도면 그래도 좀 수입이 좀 되셨나 봐요? 엄청 많이 되진 않았고, 그때도 네. 어렸을 때니까 뭐 생활하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막 이게 그러면은 사업하려면 제가 이걸 제조업이니까 네. 제작하는 비용도 있고 어쨌든 투자 비용이 꽤 들어갈 거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거. 그게 저 제일 궁금했어요. 이거를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 네. 저는 한 300만 원? 이 정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이 시작을 했다고 봐야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적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만들고 팔면 그걸로 다시 투자하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 일단은 빨리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고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럼 내가 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좀 갇혀서 해야지라고 하면 갇혀서 하면 더 안정감 있고 뭔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날은 오지 않죠. 네 맞아요.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히 준비된 시간은 네, 없다. 없어요. 예, 심지어 그래서 지금도 완벽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절대로 아니죠. 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품을 만들어서 이미지로 빨리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올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CCBB를 따질 때도 나는 여기에 먼저 이렇게 출시를 했어. 아, 얘가 원조다. 네, 법적으로 싸움이 갈 때도 그것도 하나의 증거 자료가 네, 되죠. 증거 자료가 되니까 빨리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해서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오. 이런 말이 진짜 그때 영원히. 있었어가지고 네. 먼저 샘플을 만들어서 하나라도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려보자. 반응이 있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프리오더를 받았죠. 받듯이가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구나. 네, 비슷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또 그거는 막 어디 뭐 하고 해야 되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빨리 내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주문이 들어올 수 있게. 와, 대박이다.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도 처음에는 거창하게 한 게 아니라 카페 24에 빨리 해가지고 심플한 그 포맷으로 해서 아, 우리 지난달 광고주님 카페24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상품을 등록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여기로 바로 결제할 수 있게. 그럼 이제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량도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갈 걸 아니까 그때 이제 조금 있는 걸로 소량 만들어서 보내고 또 주문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되겠다라는 조금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소량 대출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웹사이트도 없는데 시작한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없었던 거죠. 인스타그램을 그러니까 바로 인스타그램만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하면서 동시에 또 사이트를 동시에 만들었어요. 와, 진짜 빠른 물고기였네. 네, 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 전에 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만드는 것도 그렇고 안 해봤죠. 배송해보는 것도 그렇고. 안 해봤죠. 안 해봤는데 근데 우선 질러본 거예요? 너무 안 해봤다라고 하기에는 그 전에 다니던 회사들이 쇼핑몰에서. 그런 경험들이 조금 쌓였었어요. 그리고 작은 회사를 갈수록 맞아요. 다 배워야 네, 되니까. 다 하게 돼요. 다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처음에 거쳐진 큰 회사만을 원하는데 당연히 거기서도 장점이 있지만 저는 작은 회사가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다 부딪히고 맞아요. 그걸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그때 프리오더 받아가지고 얼마나 들어왔어요, 주문이? 기억나세요? 정확히는 안 나는데 많지 않았어요. 4개, 5개. 아, 진짜요? 그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혼자서. 그쵸, 이게 되네? 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되네? 네. 이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네? 근데 그때는 이제 막 낱개로 약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단가도 비싸지게 되고 그쵸. 남길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손해만 안 보면 저는 근데 걔 계속 굴러간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뭐 한다고 다른 상품 하나 추가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사무실도 없고 이러니까 집에서 한 켠에 막 해가지고 막 재고 이렇게 쌓아놓고. 네, 조금씩 대단하다. 초창기 때는 약간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요? 맨 처음 할 때? 맨 처음 할 때. 근데 그냥 계속 하고 싶었군요. 일단 이게 너무 하고 싶었죠. 고등학교 입시 때부터 사진을 계속 했으니까 부모님의 반대도 무릅쓰고 진학을 한 거였거든요. 사진학과를 간다고 했을 때 심지어 담임 선생님조차 거기서 뭐 할 건데? 이런. 똑같았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 같았어요. 저는 그냥 보통 인문계였으니까 교직 생활 뭐 20년 가까이 하면서 한 번도 거기로 보내본 애가 없다. 선생님도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시 때부터 약간 저는 개척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져야 된다. 잘 되면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고 안 되면 이거 다 내 탓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책임감이 막 생겨가지고 그거 같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전과할까 생각을 딱 한 번 했는데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더라고.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뭘 엄청난 노력을 해본 것도 아닌데 이거 지금 회피하는 거다. 나한테 지는 거다. 그냥 말만 한 놈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약간 오기? 갑자기 그런 게 생겨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엄청 더 열심히 해봤던 것 같아요. 언제쯤 이렇게 딱 이거 더 해봐도 되겠다 하는 확신? 반응이 언제였어요?
코로나도 오고 그러니까 관심도가 많아지더라고요. 그 관심도라는 게 약간 인스타그램 쪽. 네, 그 당시에서 인스타그램 반응이 관심이 엄청 많아졌는데 네. 주문량은 생각보다 늘지 않았었어요. 아, 와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그리고, 하는데 네, 와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진 않는 거지. 네네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다가 지금 이제 쇼핑몰 대표를 하고 있는 친한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가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한번 걔 쇼핑몰에 놀러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난다. 근데 그 친구가 한번 말을 해주더라고요. 오빠 뭐 이런 걸 한번 해봐. 어떤 이벤트 같은 거를 제안을 했는데 약간 소량으로 특이한 특색 있는 굿즈를 파는 브랜드처럼 계속 나아가고 싶은데 이걸 하면 좀 그래 보이지 않을까? 너무 이제 회사에서 만든 것 같고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약간 뭐 갑자기 막 팔려고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야 뭐 요즘에 다 한다 뭐 이렇게 한다 해서 첫 번째 했던 이벤트가 팔로우 해주시고 피드에 올려주시면 추첨한다 했는데 그게 하고 반응이 온다 좋아요가 온다면서 기분 좋다 사람들이 진짜 많이 관심 받으네 이런 걸 진작에 할걸 이러면서 그때 팔로워 수 늘어나고 얼마나 늘어났어요? 진짜 하루에 1000명씩 늘었었어요. 오. 자고 일어나니까 막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놀랬죠. 뭐지? 무서운 거예요. 너무 갑자기 많아지니까. 네, 너무 많아지니까 그 기간을 다 못 채웠어요. 원래 일주일을 했는데 3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죠 댓글을. 네. 얼마나 됐어요? 한 몇백 개 됐나요? 네, 진짜 몇백 개. 그러니까 100개, 200개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주문도 늘어났을까? 어쨌든 관심이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주문도 늘어났죠. 이제 그렇게 늘어나서 또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사람들이 한 번씩 사니까 이제 침구류라는 걸 매번 많이 사지도 않고. 그쵸. 한 번 사면 오래 쓰니까. 그 또 쇼핑몰 하는 동생이랑 이제 이야기. 귀인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주위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다 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고민을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그 친구도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럭키박스 같은 게 있다. 이제 유행하는 거 다 했구나. 그러니까 럭키박스가 뭐야? 이렇게 하니까 럭키박스가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선물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구성을 하면 된다. 했어요. 그게 진짜 많이 팔렸어요. 얼마나요? 그냥 하루 3,000. 만 원? 네. 하루 매출? 네. 와. 너무 신기했죠 그때는. 그래서 와. 그 친구분 마지막 하셨어요? 네 저도 뭐 선물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더 잘 돼서 지금 제가 안 사줘도. 네, 아니 이름 넣어도 이런 느낌이. 그렇게 되죠. 되게 제일 힘든 게 아싸리 망해버리면 그냥 접을 텐데 애매하게 팔려. 맞아요. 애매하게 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쵸? 지금도 들어요. 지금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초심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더 포기하면 돼. 그리고 더 노력하면 돼. 이러면서 그때는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내 거에서 뭔가를 내려놓으려고 하죠. 어쨌든 이유는 다 나한테 있을 거란 말이죠. 남들은 내가 어떤지를 뭐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 내가 뭐가 문제지를 좀 더 최대한 객관화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주위에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물어보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죠.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듣기 싫어도 그냥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빨리 받아들이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했을 때 뭐라도 해보려고 했을 때 다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해야 되나? 네, 또 그 기회도 찾아오고. 네네. 근데 정말 건강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다른 탓하기 쉽거든요. 사실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나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객관화를 해서 사람들한테 또 많이 물어보는 것도 사실 그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피드백 받는 게 되게 자존심 상하고 솔직히. 네. 근데 뭐 저도 핑계도 대면서 결국에는 내가 바뀌는 게 제일 빨리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불만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불만하면서 뭐라도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불평불만 안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불평불만 뭐 하지 말라고는 못 하겠어요. 저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브랜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았잖아요. 5년 정도 돼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면 원래는 3년 안에 다 망하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마인드로 해서 그런 거 네, 아닐까요? 좋아서 시작한 거고 이게 내가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책임져서 하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그러면은 미래에 바라보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해보고 싶은 것들? 이거 브랜드를 하면서 30대에 돈을 벌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했어요. 일단 이 다음으로 하고 싶은 거는 에어비앤비 같은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어져서 그래서 너무 좋다. 그 에어비앤비에 네, 포토제니아 네, 굿즈가 그래서 딱 있으면 우리 제품들을 해놓고 그 우리 제품을 그냥 이용하고 여기 이용한 사람들 또 구매해갈 수 있고. 나중에 에어비앤비 숙박 쪽 하게 되면은 저 하룻밤 재워주세요. 제가 홍보해드릴게요. 좋아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엔진도 여행 가서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여행을 한번 같이 가실래요? 좋아요. 국내라도. 좋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에어비앤비 하시면 아니 그 여행 갈 때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